뭐라고 해야 돼? 우리 제주 사람들은 미치는 이게 무슨 얘기라고 해야 돼?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 이거는 신장이 나빠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기들 보면 말씀이죠. 애기들 보면 침 질질 흘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장이 나빠서 그런 걸 봐야 되고, 신장이 나쁘면 뭐냐면 치아가 나오거나 이러면 치아가 심방광이거든요. 저게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신장 쪽이 안 좋은가 생각을 해서 5번 음식을 먹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입에 침이 돌아. 그냥 음식 냄새만 들어도 막 입에 침이 고이고 이러면 이건 위장에 병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급체 같은 거 하면은 말이죠. 입에 침이 가득 차거든요. 그다음에 침 생기면 꿀떡꿀떡 생기는 거. 이건 이제 비위장에 병이 날 경우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데, 그리고 별일 아닌데 햇빛 보면은 밝은 데 비면 눈에 눈물 나고 하면 이건 간담에 병이 있는 거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땀이 많이 나는 건 심소장의 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몸에 나오는 액체의 상태를 보고도 내장부의 질병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땀 찬 거, 이 심소장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막 놓으면 손에서 땀이 나오고, 어느 정도 땀이 나와야 되냐면 책을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침 바르지 않을 만큼 누르는 거. 자, 한번 보냐면 어느 정도, 그러면 바짝 마르는 게 좋으냐? 아니고요. 손에 침만 바르고 한 장, 두 장 정도는 딱 그렇게 두 장만 넘어가요. 이런 경우가 딱 맞는 침이에요. 네,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땀 맞아요. 왜요? 정말요. 그냥 누님은 심장이 나쁜 분이니까 그래서 심장에 왜요? 땀이 많아요? 예, 네. 따뜻한 것도 영향이 되겠지만 따뜻하다고 땀 나는 건 아니거든. 땀이 빵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심장이 나쁜 거로 보셔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 커피 같은 거 쓴 거, 쓴바기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잡수는 것도 심장을 좋게 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최고는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수밥 잡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수수밥을 해 드시면 심장도 놀림 같은 게 덜해지게 되고, 어떤 데는 고기 같은 걸 봐도 쓴 쪽을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 사람 잘 안 먹는 꽁치 같은 걸 하면 그 꽁치 내장을 파먹으면 그게 씁쓸하거든요. 근데 제주 사람들 중에도 그 꽁치가 좋다고 그렇게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주 사람들은 뭐 꽁치 잘 안 먹었잖아요. 나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그 꽁치 내장만 파먹는 사람들은 심장이 나쁜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쓴맛 같은 거. 그럼 그거 좋으냐 나쁘냐? 본능에 따라가는 게 건강한 거예요. 어느 때는 달게 먹고 싶으면 맨날 달게 먹으면 그게 병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임시로 조금 달게 먹는 건 괜찮아요. 임시로 조금 짜게 먹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쓰게 잡수시면 심소장에 영향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씀이죠.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 사는 게 아니라 좀 민감하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심 오소열에 침 넣고 깜짝깜짝 놀라는 걸 치료하는데, 아이고, 우리 김호정 선생님 오늘 늦게 왔어요. 아유, 어쩌면 좋아요. 침 안 놔줄 수도 없고, 일로 와. 그래서 심정방하고, 심정방에만 침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심정방, 침 가져오세요. 네. 잠자다가 말씀이죠. 화부까지 갔대요. 나 정말 좀 무사고요. 왜? 응? 제가 어, 이렇게 못 내려갖고 그냥 거기까지 간 거라? 네, 아이고, 저 어떡할 거야. 빨리 면허증 따. 네, 음. 자, 침을 놓을 때는 기본방을 놓으셔야 돼요. 기본방 어떻게 놔야 되냐면, 다음 주부터 누구야? 주성이가 누나 침 놔줘. 알겠어? 네, 해, 빨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 한 손에만 침 놓을 테니까, 나머지 한 손은 네가 완성을 해. 누나 저렇게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알았지? 네, 해, 빨리. 네. 응. 제 자신에게도 확신이 안 섭니다. 아예 확신은 무슨 확신이야. 놓다보고 확신 생겨. 그러고, 응. 그치? 어.
그래서 쥐포 먹고 왔어? 누가 쥐포 먹었어? 아니야? 네. 너야? 네? 너야? 네. 자, A18에다 침을 놓고요. 그 다음에 A33에다 침을 놓고, 이러면 꿈이 잘, 꿈꾼 게 잘 해석, 잘 안, 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심정방이에요. 심정방. G15, N1, B7, G7. 자, 주소가 가서 누나 요대로 침 놔봐. 그래서 검사 맡아. 요대로 침 놔봐. 다음 주부터. 아니야. 지금 가서 침 놔봐. 빨리 침 놔봐. 자, 이거 가져와서 주선이 보고 침 놔달라고. 응. 가져가서 침 놔. 네. 자, 이거 가져가. 침 놔봐. 저쪽에 가서 누나 앞에 서갖고, 거기서 침을 놔. 자, 그래서 심정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나한테 침 다 있어. 자, 이게 보시면, 하지만 이제, 많이 잡수시는 게 당근이나 아니면 비트 같은 거 빨간색 음식이 심장에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트 잡수셔도 좋고, 그 다음에, 근데 비트 잡수실 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잡수시면 놀랄 수가 있어요. 비트가 빨간색이 우리 몸에서 해소되는 색소가 아니래. 그래서 비트를 잡수시고 소변을 보면 소변이 빨간색이 나와요. 핏물처럼.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잡수고 나가고 무슨 부작용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변도 붉은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색깔이 그런 걸인데 뭐 어쩌겠어요. 이해를 하시도록 하고 당근 같은 것도 심장에 영향을 한다고 하고 도마도 잡술 커트를 많이 보내요. 도마도에 붉은색에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걸 리코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코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우리 위암이나 혹은 전립선 암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리코펜이라는 게 끓여도 삶아도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가공된 주스 같은 걸 많이 잡수셔도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장에 도움이 되고,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파프리카라든가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심장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심장에 도움이 되는 게 물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우리의 혈중의 그 농도 자체를 혈액의 농도 자체를 묽게 만들어서 순환을 돕게 돼서 그다음에 혈관 맞추는 것도 맡겨주고 하니까 꾸준히 물을 잡숴 주시는 것도 건강에 좋다. 물론 차로 대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드시면 좋은데 무리하지 않게 많이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심 소장의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기본방에 A33점 뜨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것 뜨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면에 대해서 저번에 무슨 가바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 저거 할 때도 침을 놔주시면 좋고 그래요. 아이들 경기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걸 해주면 좋으냐? 일단은 14년 사혈해주면 좋은데 아이고 사혈침 가지고 퍽 찔러주기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할 걸 말씀을 드리면 수지침을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잡으시면 이제 제 방법인데 애기들한테 해주는데 아이고 애기들 해주면 여기 침인데요. 여기 침인데 요만한 게 이제 요거를 다 찌르는 게 아니라 요만큼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한 1mm 정도 나오게 보이시나요? 1mm 정도 나오게 손끝에. 그래서 손을 옆에다 대서 손을 이제 이 팔은 누가 잡아야죠. 이렇게 잡아갖고 한번 슬쩍 손을 돌렸다가 빼면 들어가는 깊이가 1mm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 소아침 찔러줄 때는 이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침을 잡는 게 여기에 비치는 대로 한 1mm 정도만 도출이 되도록 해서 피부면에 갖다 댄 다음에 살짝 회전을 시켜주고 빼주면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혈을 해주면 아이들 사혈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니면 소아침이라는 게 있어요. 소아침이 옛날에는 뭐한 1,000원씩 했는데
요즘은 가격이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소아침 지금 한 뭐 5천 원 하나요? 소아침 같은 것들로 사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사열할 때 그 뭐죠? 한호침이나 일호침을 붙잡아갖고 침을 놔주는 것도 좋고, 소아침을 스프링침이라고 해요. 이 스프링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침이 위에서 툭 치면 침이 들어갔다 나와서 침을 놔서 그것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침을 넣을 수 있어서 스프링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기들한테 침 넣을 때는 소와 스프링침, 아니면 소와 이제 침을 넣는데 피 빼는데 삼능침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는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은데, 삼능침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침 끝이 이렇게 삼지차처럼 생겨갖고 이렇게 뾰족해서 크게 확대한 거죠. 이렇게 찔러서 피내는 걸 사열 전문침을 삼능침이라고 하고, 이걸 작게 만든 걸 소화 삼능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프링 타입으로 만드는 걸 소화 스프링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화 스프링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을 해서 아기한테만 개인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응급시도 아이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십선열 사열을 해줘요. 그 십선열 사열, 손가락 사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밤마다 경기하고 꿈 많고 하면, 그러면 이때 지5수열, 지15, 13, 10, 11, 그 다음에 9, 7 이렇게 침을 놔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 자꾸만 그 자다가 깨고 자꾸만 그러면 뭐 어떤 애들은요, 뭐 6개월 동안 밤마다 우는 애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소충, 소태, 후계, 중충, 간충을 사용을 해주세요. 소아삼랭침으로. 이런 것들이 아이들, 경기하는 아이들이나 꿈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 잘 기억하셨다 활용하시도록 하고, 이런 경우는 침을 놓는 게 아니고 살짝 살짝 찔러서 피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침을 어떻게 놓냐, 그 침 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앞봉을 붙여놓으시면 되는데, 애기들이 앞봉을 붙여놓으면 막 그거 다 뜯어먹고 입에다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그 대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침을 놓으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페이지 여기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제2의 1번, 뒤에 1번이 빠졌네요. 제1번, 뒤에 1번이 아이들 작은 경기나 깜짝깜짝 놀라고 열감기 같은데 참 효과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1번이 어떻게 되냐면, 손등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제1번이 되고요. 여기가 D1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1번, D1번에다 사용을 하시면요, 앞봉을 붙여놓으시면 아이들 경기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걸 꼭 사용을 하셔서 아이들 치료하는데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이야기가 이제 심장에 대한 이야기고, 페이지 180페이지 한번 펴보시도록 하세요. 꿈이 많고 깜짝깜짝 놀라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한 사람들은 이대로 침을 놔주시면 좋아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한테도 대단히 효과가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고 특별히 혈압 높아서 뒷머리 땡기고 아프신다고 하는 분은 여기에다 직접 침을 놔주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은 머리 발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발사풀로 기름을 발라서 여기 긁어주시면 뒷머리 두텁고 무겁고 아픈 사람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는데, 뭐 지금 미용 발사라고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말이죠, 뭐 발사하는 도구들이 무지만이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발사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여기 주물러주고 발사를 해주면 목 아프시고 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볼 수가 있어요. 발사는 뭐 몇십 분 하는 건 그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요. 피부가 또 손상이 되면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치료하는데 또 오히려 질병을 만드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 개소에는 한 3분 정도, 5분 정도 그렇게 짧게 하시도록 하세요. 목 전체 한다 하더라도 한 5분 정도,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뭐 1시간 이상 하면 목이 견뎌내나요? 뼈가 부러질 정. 그래서 목에서 좀
부위별로 할 때는 중첩되게 빈 공간이 없도록 계속 겹쳐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 뒷머리가 뻣뻣한 분들, 자꾸만 우리는 뒷머리가 뻣뻣하고 하면 말이죠. 혈압이 높아서 뒷머리가 뻣뻣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혈압은 오히려 뒷머리가 뻣뻣하지 않는 가운데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고요. 어디 얼마큼 지났나서? 잘하고 있어. 완전 잘하고 있어. 계속 나. 너 완전 동사돼요. 정주성 앞으로 그거 딱 사진 찍어놔갖고, 네, 담은 거야? 네, 아니, 그냥. 뭐야, 거기서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다 났어. 완전 잘해. 여기 많이 나요. 여기. A 3, 4, 5 여기 많이 나. 되게 3, 4, 5의 간격을 어떻게 둬야 돼? 그냥 막 나, 막 나. 많이 놓으면 잘하는 거야. 많이 나. 정주성이 완전 잘하는데, 그대로 춤을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나쁘신 분들 여기 치료를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혈관의 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뭐 암 때문에 많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간암을 간병이라고 생각하고 대장암을 대장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혈관의 병이 정말 사람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거여야 하는 거예요. 심혈관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심혈관을 건강하려고 하면 일단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을 적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잡술 거 다 잡수시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 좋고. 그래서 반신욕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열풍이 일었었는데 반신욕은 노인 어른들한테 정말 혈관 건강을 위하여 좋고 혈액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사우나를 꼭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수영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물에 많이 반신욕 앉아 계시는 것도 많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산림욕 같은 것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람은요 언제 자고 언제 눕도록 되어 있냐면은 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들의 어른들이 대부분이 그 습관으로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만 새벽 기도 습관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명상하시고 마음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 그거 제외하더라도 그런 생활 습관을 하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 명상하고 기독교적 명상은 다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고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보는 것은 기독교적 명상이고 불교적 명상은 뭐냐면 모든 걸 비워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뭘 비워버리는지 나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도 명상 공부 많이 하고 했지만 그 무슨 비워버린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성찰하고 본인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잘못 같은 것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이게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거야 내 양말인데 왜 걔를 갖다 줘. 완전 잘했어. 정주성 이제 일찍 와갖고 선생님 춤나줘도 되겠네. 잘했어 주성 완전 잘했어. 자 그래서 심호수열 잘 기억하셔서 침을 놓으시도록 하세요. 놓으시면 좋고 심장을 좋게 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페이지 여러분들 책그 뭐죠? 186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신김액에 대해서 나오는데 심오수열 침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침을 놓은 게 있어요. 심정방하고 여자분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데 말씀을 드린 대로 심정방은 말씀이죠. 여자분들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심정방은 G15, 벤일, J7, D7인데 말씀이에요. 이건 여자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병이에요. 심혈관을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자분들의 중대질병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매월 생리와 그다음에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여자 건강에 아주 여자 역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에 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자 질병의 절반이 부인과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부인과 질환의 명처방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심정방이에요. 심정방. 심정방 놓으면 그리고 이제 부인과 질환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여자 중에서도 아주 대장부 같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수습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거리가 돼서 일로 쫓아다니고 절로 쫓아다니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건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심정박 놔주면 돼요. 여기 와서 무슨 상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상담 소리 나오면 심장에 병이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정박 놔주시고 그렇게 치료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하지만, 이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건 침 맞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 상관없고 종교적 지위, 나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침 맞아야 할 사람이구나, 심오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쓴 거 많이 잡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6번 음식을 많이 잡수셔서 우리 236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말이죠. 236을 잡수시게 되면 어떠냐면 부인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꿈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마음에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식해서 질병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도 생식을 하다 보면 이 정신과 약을 끊어가요. 잠도 잘 오고 마음의 병도 없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없어지고 몸에서 땀 나오는 것도 없어지고 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부인과 질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아이들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236 음식을 먹는 생식으로 잡수시면 아주 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도 236 질환이 많아요. 236대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그 생식하기가 쉽지 않다면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하면 좋은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꼭 밥하실 때 수수밥, 수수에다 녹두 정도 집어넣어 갖고 수수 녹두밥을 해 잡수시면 여자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남자가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고 여자가 걱정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 근심은 아버지들이 더 많죠.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잡고 산에 가면 누가 겁날까요? 주성아, 아버지하고 손잡고 너 산에 올라가면 누가 겁날까? 네가 겁날까? 아버지가 겁날까? 네가 왜 겁나? 아버지가 겁나지. 너는 아버지만 믿으면 되잖아. 아버지는 이 아들 끌고 어떡하나. 그러니까 가정에 위기 없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아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아버지만 믿으면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도 심리적으로 병이 많이 날 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이대로 침을 놔주시면 돼요. 심정박 놔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심실 안정에 관한 처방인데 기본박 놓고 그다음에 심승박 놓고 A33에다 침을 넣는데 기본방에 A33에 침 넣고 보통 이제 체질을 봐야 돼요. 심장을 다스려야 되는데 보통 심장에 병이 나면 어떻게 침을 놓으셔야 되냐면 배꼽 및 두치가 눌러서 아프면 심정방을 놔줘야 돼요. 심정방을 놔줘야 되고 그다음에 배꼽 옆 두치, 세치가 아프면 여기는 두치가 아프면은 여기는 양실증이잖아요. 이건 심실증, 이거는 양실증. 양실증에는 심승방을 놔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꼽옆 뇌치가 눌러서 아픈 음실증이잖아요. 이럴 때도 심승방을 놔줘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다 침을 넣어야 되냐면 A16, A18, 그다음에 2에 12, 3열에다 침을 넣어야 되고요. 1번 심실증일 때, 2번 양실증일 때, 3번 음실증일 때, 4번 모를 때는 말씀이죠. 무조건 G5열 15, 13, 11, 9, 7 여기 침 넣고 그다음에 요 심3열에다 침을 넣으시면 심장에 비어 있는 분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대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대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호수혈은 말씀을 드린 대로 손 가져와 봐봐. 일로 와봐. 자, 우리 주성이 손에다 손을 그리겠는데 요거를 잘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능선을 잘 그려야 되는데, 손을 보시면 저쪽 손 줘볼래? 이쪽 손. 그래서 심호수열은 밑선 옆선을 눌렀을 때 그 모서리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해갖고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 폐기맥은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리시고 2mm 끝에 요거 가운데 그리는 건 세 번째 손가락을 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그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뒤집어 보세요. 뒤에를 그릴 때는 밑에 옆선을 끝이랍전 오목 들어간데 직선으로 쫙 2mm 떨어진 곳에서 밑선 옆선의 교차점 오목 들어가는데 직선 쫙 여기도 밑선 옆선의 교차점 오목 들어가는데 직선 쫙 그렇게 되고요. 2mm 들어가서 그때까지 밑선 옆선의 교차점 오목 들어간 데까지 직선 쫙. 그래서 이 12줄을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 12줄에 오수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잘 그리실 줄 알고 각 기맥의 이름을 알아야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따라한다면 패시 패스, 따라하세요. 패시 패스, K4 K4, 심지를 엔간하면 인간하면 BF 에게 위임하고 뒤집어서요. L3초 L3초, H 소장은 H 소정은 이 대의에 N 표시된 담력 I방에 가서 아이방에 가서 신재이나 봐라. 나가 그래서 해당하는 김에게 오수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실 줄 알아야 이제 잘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으로 항진될 때 여기 침 넣는 방법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192페이지 소장 기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장은 심장과 짝하는 기관이에요. 여자분들 하복부 질환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장은 작은 창자를 얘기해서 소화 흡수하는 기관도 얘기를 하지만 그 기맥상 소장 기맥은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흐르는 모든 선상의 병도 소장경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어깨로 해서 어깨에 있는 견갑골 들어서 턱뼈까지 가서 턱 앞에 여기 있는 열, 청궁열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열까지가 전부 소장경이에요. 악관절에 이상이 있는 것도 소장의 병이고 그다음에 척추 가운데로 아픈 것도 소장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전부 소장경에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심장과 소장은 음양관이에요. 음양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심장의 병이 있으면 심장이 허하면 소장이 실해지고 소장이 실해지면 심이 허해지는 그런 음양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소장을 같이 치료하게 되는데 특별히 아가씨들 같은 경우엔 소장에 병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리통, 불임 같은 경우. 소장은 여자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식기의 모든 병이 소장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화흡수하는 이런 것도 전부 소장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리통이 있어서 허리 가운데로 아픈 거 이것도 소장병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가씨들이 어깨가 아파서 팔을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상기상충이 된다고 해서 얼굴이 뻘개지고 대낮인데 꼭 술 먹은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상기상충 소장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장기맥을 통해서 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 가운데로 아프면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은요, 여기 아픈 사람도 있고, 소장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허리 가운데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척추뼈 가운데로 아픈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B1에서부터 7까지, B1에서부터 7까지 침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장의 오순열이 H1, 2, 5, 6, 7.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리 가운데로 아프시면 1번 허리 중앙으로 아프면 그러면 B1에서부터 7까지 닫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H1, 2, 5, 6, 7 침 놓으시고 A, 4, 5, 6 침 놓으시면은요, 이게 다침하시면 척추 가운데로 아픈 사람들 효과 있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침을 놓을 때는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눌러보셔서 아픈 데를 찾으셔서 다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팁으로 드린다면 B27을 앞진기로 꽉 눌러서 거기에 강자극을 하세요. 강자극을 하시고 그 다음에 A27을 꽉 눌러서 강자극을 하세요. 그러면 저걸로 정말 효과가 있어요. 여기를 인중이라고 하는데 가운데를 인중에다 침을 놓으면은요 허리 가운데로 아픈 사람들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정주성 선생 앞으로 나오시오. 우리 주성이 인중침 넣는 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따끔해. 뭐 그렇다고 그냥 고대봉 삼촌을 나와서 침 맞으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 하지. 아니야, 의자 있잖아. 여기 앉아. 인사하고. 자, 오늘 인체 모델 정주성 선생이 나왔습니다. 보통 인중에다 침 넣을 때 가만히 있어, 거울 보고. 여기 보통 요 끝단에서 여기까지 3분의 1 지점에서 하거든요. 이쯤에서 올려갖고 탁 치면 돼요, 한 방에. 그러면요, 이게 허리 아픈데 너무너무 효과가 있어요. 자, 고개를 드세요. 짠, 멋지게. 더 드세요. 이렇게 침 넣으면요, 허리 가운데로 아픈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중침 하는 거예요. 근데 인중침은 아무 데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허리 가운데로 아픈 사람들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잘 외우셔야 돼요. 왼쪽으로 아프거나 오른쪽으로 아프면 그때는 방광을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가운데로 아플 경우에는 허리 가운데로 아플 경우에는 인중침을 놓으시는 게 효과가 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땐 B27에 침을 놓는데 그 몸에다 침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치침으로는 A27은 어느 위치냐면 세 번째 손가락 이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네 번째 손가락, 코 들어가고, 눈 들어가고, 입 들어가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를 앞진기로 눌러봐갖고 제일 아픈 점을 찾으세요. 그림을 제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에 하면 입 들어가서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 앞진기로 꼭꼭 눌러봐서 제일 아픈 점을 찾아서 거기다 침을 넣으시면 허리 가운데로 아프신 분이 정말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리 상부 침 넣는 거는요, 그냥 침 넣는 게 아니라 손 부분을 앞진기로 귀를 잡아서 꼭꼭꼭꼭 눌러보면 제일 아픈 점을 찾아서 거기에다 받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허리 가운데로 아프신 분들이 치료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 그렇게 하고, 허리가 아픈 거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방 후치, 후방 전치. 허리가 아프면 아랫배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운데 허리로 아파요. 그러면 저거는 아랫배가 분명히 차갑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아랫배에 뭉쳐진 것, 우리가 흔히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풀어줘야 돼요. 뭐 만져서 푸는 방법도 있고 따뜻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허리를 풀어주면 치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비도깨비인데 이제 소장지맥의 오수열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줄 아셔야 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소장지맥의 오수열은 네 번째 손가락 중에서 네 번째 손가락 손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2mm 떨어진 데가 H의 1번이에요. 마디가 3번이에요. 이걸 일직선을 쫙 그리면 두 번째 마디 여기 있는 데가 7번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5번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이 6번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중간이
2번이 됩니다요. 1, 2, 5, 6, 7. 요게 이제, 소장김에게 오수열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세 번째 손가락,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립니다. 네 번째 손가락 꺼내셔갖고요. 손톱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밑선, 여기서 2mm 떨어진 곳에서 가운데로 쭉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선 그려봐요. 손을 아래 위로 이렇게 끄덕해 보면 제일 꼬부러지는 점이 있어요. 거기가 B7번이고요. H7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H1번이에요. 요 바디가 3이고요. 중간이 H2번, 3번과 7번의 중간이 5번, 그다음에 5번과 7번의 중간이 6번이에요. 오수열은 1, 2, 5, 6, 7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장주원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난 교수님을 잊을 뻔했어요. 웬 천사가 나타났나 했어요. 뻥인 거 알죠? 바빠요? 음성이 안 들려요. 특세 아니라고 바빠요? 특세 안 해요? 안 해요? 특세 안 해요?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왜 그래? 말해봐요. 안 들려요, 스피커가. 마이크 고장 났나 봐요. 됐어요. 그만해요. 자, 그림을, 그 7번을 어떻게 잡아봐요? 네? 7번. 7번을 어떻게 잡아요? H7번은요, 네. 손을 두 번째 바디를 이렇게 꼬부려 보면은요, 가장 정점이요. 꺾여지는 가장 끝점. 요렇게 했을 때, 자, 봐보세요.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가장 꼬부러지는 점 있잖아요. 여기. 다시, 여기 손을 봤을 때, 꼬부려 봤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점, 여기. 여기가 H7번이 돼요. 여기가 1번이 되고, 3번이 되고, 5번이 되고, 6번이 되고, 4번이 되고, 2번이 되는데, 오수열은 1, 2, 5, 6, 7이 됩니다. 자, 고재봉선 그려놓은 거 한번 봅시다. 나왔어요? 잘했어. 손 한번 보게요. 잘했습니다. 오이, 역시 동산에 뭐 소침부터 두개 친구들 완전 동산. 다리 결혈이네. 네? 다리 결혈. 다리 저게 같이 어디 H 1, 2, 5, 7. 이거 그 자골신경통하고 네. 척추하고 연계가 되는. 그죠? 좌골신경통하고 허리 유착이 되면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람뼈에 있어서, 골반뼈에 있어서, 자, 골반뼈에 있어서, 요 앞에 생식기회에 있는 태어뼈를, 요거를 시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거를 장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엉덩이 닿는 부분, 여기를 좌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리가 협착이 됐다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신경 내려가는데 걸리기 때문에 같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B에 1에서부터 7까지 침 넣어야 되고, I의 19에서부터 24까지도 침을 넣으셔야 돼요. I의 19에서부터 24까지는 어디냐면, 이 옆에 5mm에서부터 여기까지가 I의 19에서부터 24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좌골신경토 치료하는 데인데, 여기가 지금 방광경 흐르는 데고요. 여기가 담경 흐르는 데예요. 여기에 폭넓게 침을 넣으셔야 돼요. 여기는 엄치,
여기는 엉치 치료하는 거고, 여기는 허리 치료하는 거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HA, I에 38에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허리병 있는 분들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살피셔서 저렇게 치료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침을 놓으시는 것도 좋고 앞봉을 지속적으로 붙여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손등에 앞봉을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지 뭐. 그래서 만약에 붙였을 때는 그런 걸 주의하셔서 침을 놓으시도록 하고, 나는 아기들 키우는 사람들 지금 그 아기 키우면은 잘 키울 것 같아. 눕혀놔갖고 여기 꼬리뼈에서부터 여기까지 마사지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장정 교수님 시우 그렇게 해주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밀어줬다 당겨줬다 기름 발라갖고 가운데 척추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피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리주 해주는 거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찬이는 한 78, 79 뭐 그 정도 되고, 성민이는 키가 좀 작지만은 성찬이하고 성민이하고 바지를 같이 입어요. 다리 길이가, 성민이 다리 길이가 길다는 거지. 성민이도 그 학교 다닐 때 말씀이죠. 그 쇳덩어리 안 들었으면 키가 좀 컸을 건데 딱 그 무렵에 살 뺀다고 남녀공학을 다니니까 말이죠. 살 뺀다고 음식 안 먹고 아유 그때 좀 먹었어야 되는데 말씀이죠. 기숙사를 보내놓으니까 생활 통제가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키울 때 같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민이는 기숙사를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있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두들겨 패더라도 데리고 키웠어야 되는데 말씀이죠. 그래서 걔는 우리 집에서 제일 독립적인 것 같아요. 형 누나도 엄마 아버지 잡는데 이러면 지 혼자 살라고 그래요. 지 혼자. 그래서 집에서도 안 살고 교육관에 올라와서 혼자 살아요. 이거 뭐냐면 아,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패야 돼. 이거 독립적인 게 아니라. 자, BH12567.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 허리 아프고 할 때도 H12567. 그래서 H12567하고 심정방 지호수열 이렇게만 침을 놓으셔도 생리통 없어지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을 놓으시냐면 여기하고 H12567하고 G, 15, 13, 11, 9, 7. 그 다음에 A, 4, 5, 6 받침. 그 다음에 F4, K9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 여학생들 또 세댁들 아주머니들 생리통이라든가 부인과 질환이 있을 때 치료하는데 중요한 절차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본방에 써놓으세요. 선생님 위에는 너무나 익숙한 언어들이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총알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본방에 F6 뜸 뜨는 거 그 부인과 아주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우리가 삼은교라고 표현을 하는 그 혈처이기도 한데 부인병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기본방에 F6 뜸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는요 그냥 50대 중반까지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사람이 왜 외롭냐고 이런 얘기 자주 했고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아프다고 하고 뭐 목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걸 더럽게 비난을 했어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정신이 없었을 때죠. 근데 이제 내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고 말이죠. 장조영 교수 나타나도 뭐 별로 반가울 일이 없을 텐데 너무 기쁘고 마음이 흥분이 되고 말씀이죠. 안 나타나면 막 외롭고 말씀이죠.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 심정방 놔주면 도움이 되는 효과예요. 저번에는 말씀해요. 이거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교회 올라가도 슬프고 말씀이죠. 예배 드려도 슬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너 정신과 가서 약 하나 먹어봐. 그래요. 그래서 에이, 이 새끼야 내가
정신과약을 어떻게 먹냐,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러면 너 심장과 가서 심장약 한번 먹어봐. 그래요. 그래서, 나 부정맥도 없는데. 그런데 자꾸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슨 두근두근 내과인가 뭐 거기를 가자고 해서 거기를 갔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 뭐 이거, 선생님 연세 되시는 70 가까운 어른들은 괜히 마음이 좀 울적할 때가 있어요. 울적할 때마다 하나씩 잡수요. 그래서 약을 한 30알 주는 거야. 하나씩 먹으라고. 그거 하나 먹으니까요. 세상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그래서 그거 절반도 안 먹고 그 친구, 그 선생님 다시 만나러 갔죠. 만나가고. 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선생님 이거 한 달 처방해달라고.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달치를 집에다 딱 갖다 놨어요. 한 달에 최대 처방이 하루에 2알씩이래. 그래서 60알을 갖다 놔서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안 먹은데도. 우리 집에 60알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2번 갔다 와갖고 그다음에는 약 안 먹어요. 그냥 놔두는데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어떤 생각이 들으면 마음이 안 좋으면 침 맞지. 마음이 안 좋으면 두근두근 약 먹지.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난 좋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만나갖고 말이죠. 좀 울적한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에 있는 또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제자가 있는데 말씀이죠. 송원대 교수를 하는데 그 친구도 벌써 은퇴할 때가 됐네요. 그렇지 어디야 어디요 저기 원광대에서 한의학과에서 박사 받아갖고 그 동네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겨우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를 바꾸니라고 구글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요즘 뭐 하냐니까 본인도 우울증이 와갖고 뭐 하냐면 요즘 그 고향이 저기 어디야 그 한평인가 거기인데 거기서 농사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환자 보다가 환자들이 자꾸만 크레인 걸고 환자들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병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의사들 말씀이죠. 특별히 피부과 의사들 말씀이죠. 고소고발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고소하겠다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만지면 뭐라 하면 또 부작용 났다고 다 고발되고 하니까 말씀이죠. 정말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지원 교수님도 좀 한가하면 선생님 전화 걸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여자분은 텔레비에도 잘 안 나오고 뭐 화면에도 안 나오고 뭐 바쁜 분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넋두리 하던 이 심장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이때 뭐냐면 심정방 소장성방이야. 딱 선생님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전화 걸기도 뭐하고 누구하고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텔레비도 재미도 없고 유튜브도 재미도 없고 이럴 때 심정방 소장성방을 놓으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아무 욕이 없어지죠. 좋아하는 장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에 교회를 나와서 엎드려 있으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는데 어느 때는 그게 해소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땐 찬송을 부르고 뛰어다니고 해서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전 요즘 유튜브 누구예요? 걔 누구죠? 그 챗GPT하고 놀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챗GPT한테 제 마음을 얘기를 해요. 야, 챗GPT야, 내가 지금 마음이 외로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도 잘 안 돼. 기도문을 하나 써줘봐. 그러면요. 장장하게 써줘요. 그러면 그걸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외로움이 좀 가셔요. 여러분들 또, 영성학을 전공한, 영성 교수가 저 되겠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데는요, 챗GPT가 저를 위로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남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을 때가 있어요. 힘을 내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하나님께서 AI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가 킥킥대고 웃어요. 내가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심정방 소장승방 잘 기억을 하셔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시고 그다음에 허전하시고 하면 심정방 소장승방을 잘 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저기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이라서 하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고난일기를 쭉 여섯 토막을 나서 쭉 읽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내일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그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도요 목회하셔서 크게 우리로 얘기하면 요즘 목사님들보다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 요즘 목사님들은 뭐 몇천 명, 몇만 명씩 목회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못하고 말씀이죠. 12명 제자 있는데 두 놈은 예수님 팔아먹고 마지막 현장에는 다 도망가고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심령을 생각하니요. 그 가야바 법정에서 되돌아봤을 때 뒤에 그 베드로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불 쬐면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다 들었을 때 예수님 심정은 어떠실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심정방 소장승방 한번 따라해보세요. 심정방 소장승방. 마음의 병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각 오래 하게 되면 허리를 잘 펴지 못해요. 가운데 허리가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아랫배 중심으로 해서 몸이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A456의 뜻 많이 뜻이 들어가고 A1에서부터 7까지 침을 많이 놔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관절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이라는 건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절이라는 관절의 의미는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마디라는 뜻이에요. 마디관. 절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하다예요. 그러니까 마디가 관계하는 것. 이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두 개 붙으면 뭐냐? 마디가 관계하는 거잖아. 이걸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도 관절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관절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관절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관절이 있는 거예요. 무릎의 관절을 뭐라고 하냐면 슬관절 그래요. 슬관절. 그 다음에 여기 엉덩이 뼈하고 넓적다리 뼈하고 여기 관절을 뭐라고 하냐면 넓적다리 관절인데 넓적다리 고자를 써서 고관절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고관절. 그 다음에 어깨는 어깨 견자를 써서 견관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견관절. 그 다음에 요거를 팔꿈치 주자를 써서 주관절 그래요. 따라해주세요. 주관절. 손목은 손목 완자를 써서 완관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해주세요. 완관절. 사람 뼈가 206개가 있대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요, 두개골이 달라붙어 갖고 하나의 뼈를 만들어 놓는데 이건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우리말로 풀어서는 고정관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해주세요. 고정관절. 그래서 고정관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봉합이라고 해요. 달라붙었다고 해서. 따라해주세요. 봉합. 배웠어? 네, 배웠어요. 정말. 그래서 머리뼈는 봉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목뼈 관절도 있고 그리고 목뼈나 등광이나 허리뼈나 미골이나 성골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걸 뭐냐면 반고정관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고정관절. 그 다음에 어깨뼈나 요 고관절뼈는 동그랗게 돼서 360도도 돌도록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관절. 그 관절은 이렇게 나눠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절의 모든 뼈의 치료는 이걸 우리는 여기에서 담에서 치료를 한다고 해요. 담에서 관절의 모든 뼈를 치료를 한다고 해서 M32, 31, 28, 27, 26에다 침 많이 넣고 그 다음에 N17에다 다침을 해주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식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관절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아는 게 없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식초 많이 먹으면 서커스 사람들 식초 많이 먹어서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식초 많이 먹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면 저 다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들이 시계 먹으면 몸 관절이 좋아진다고 해서 애사비를 많이 먹어요. 그러다 우리 하에서 살 뺀다고 애사비 먹다가 위염 걸려갖고요. 한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고 해서, 야, 그 애사비가 1번 아니야. 1번 먹고 뒤탈라면 뭐 먹어야 돼? 3번 먹어야 돼. 3번이 뭐야? 꿀. 꿀 2번 먹고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 쓰리고 하면은 치료되는 게 뭐예요? 꿀. 아니면 양배추. 그거 상대하고는 놔야 돼요. 살아가는데 뭐 안 그럴 수가 있나요? 어제는 뭐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는데 말씀이죠. 아, 요리에 은사가 있나 봐. 그래서 고기가 조금 있어서 그걸 하는데 돼지고기에다 맵게 한번 볶아 먹고 싶어서 했는데 말이야.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과시겠어요. 너무 마지막하고. 오늘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좀 쓰린 것 같아. 양배추 한 숟갈 탁 양배추 한 집어넣은 거 한 숟갈 딱 먹으니까 속이 당장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365일 건강하게 살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강의하고 건강에 대한 책 보고 연구하고 하는 선생님도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치료해야죠. 스스로 관리해서 살아가야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거나 견뎌내야죠. 소장의 병이 있는 분들은 2번 음식 잡수셔야 돼요. 심장과 소장이 같은 물이니까 2번의 대표적인 건 수수쌀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꿈이 많고 걱정이 많고 소외감이 있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수수쌀을 밥을 해서 잡수세요. 수수떡을 해서 잡수시는 것도 좋지. 우리 제주도는 옛날에 그걸 대죽살이라고 했는데 왜 대죽살이라고 했지? 왜 대죽살이라고 했어? 고생, 대죽살을 안 들어볼게요. 예. 수수. 빗자루 만드는 수수. 방피 만드는 수수. 안 들어본 맛이. 옛날에 그, 그 동네 농사 많이 하지 않아요? 아니까. 농사까지 다 모래밭에 아, 이렇게. 모래밭에 용수 쪽에 쌀 농사 해놨수가? 용수 쪽에는. 이게 용수는 많이 음, 용당 보살 그쪽에는 물이 나니까. 그래서 수수 같은 거 많이 잡수시면 되는데 육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중산간 개념 좀 산골 같은데 물 적고 하면은 수수쌀 많이 하고 기장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 말로 얘기하는 승디뼈라고 하는 밥뼈 농사를 많이 했죠. 우리 제주도도 고추에 밥뼈 농사했던 데가 많거든요. 기장쌀도 많이 했었고요. 옛날에 그런 걸 통해서 건강했는데 여러분들 잡수시면 되고 옛날보다 밥이 맛있어요. 잡곡을 옛날 어른들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예벌로 삶아갖고 밥할 때 다시 집어넣고 밥을 했는데 요즘은 압력솥에다 집어넣으면요 뭐 여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잡수시도록 하고 쌀만 잡수시지 말고 이거저걸 많이 잡수시도록 하고 야채 같은 걸 많이 잡수시면 좋겠다. 이번에 좋은 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저거요. 비트 즙을 내서 잡수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먹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제가 모맥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비트 농사 짓는 분이 그걸 몇 년 전에 많이 갖다 주셔갖고 그 비트를 하는데, 비트, 장아찌 같은 거 만들어 먹는데, 나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 근데 심소장이 나쁘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미국에 가니까 비트 칩이라고 해서 비트를 얇게 썰어갖고 칩이 있어서 물에다 불려갖고 차처럼 마시게 하는 건데 그것도 심수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보리차 잡수세요. 보리차가 깜짝깜짝 놀라고 아이들 잘 울고 이런 아이들한테 심장을 강화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심소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가면 말이죠. 초콜릿들 많이 사오고 그러는데 한국 초콜릿보다 굉장히 달고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가씨들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들 두쫑큰가 그거 잡숴보셨어요? 두바이 초콜릿 무슨, 한데.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요만한 알갱이 하나에 8,000원이래. 요만한 게. 그래서, 성민이가 요만한 한 박스에 골프공만 해. 그거 2알 갖고 온 거예요. 야, 사오려면 좀 몇 개 사오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빠 이 2개가 16,000원이야. 깜짝
줄 서갖고 사왔대요. 줄 서갖고. 근데 나는 이빨 부러지겠더라고.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8토막이었더니 요만한 거 8개 나오더라고. 하나에 1,000원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나 이거 망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줄 서서 먹지 않는데 누가 사 먹어요. 그죠? 뭐지? 그 뭐지? 설탕, 탕후루도 가고, 그 다음에 두쫑푸도 가고, 그 다음에 요즘 뻗어빵인가 뻗어떡인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갈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수떡 같은 거 많이 잤으면 심소장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에 있는데, 여기를 견갑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해주세요. 견갑골. 견갑골. 견갑골은 어깨 부위에 삼각형 뼈를 견갑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가 견갑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사촌뼈인데 그 견갑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아픈 거죠. 이 부분이 아프면 무조건 소장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침을 놓으셔야 되냐면 H1, 2, 5, 6, 7 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먹 쥐면 이 부분이 상응 부위가 돼요. 여기에다 상응부 닫힘을 하시도록 하세요. H1, 2, 5, 6, 7하고 힘을 넣으시면 이 어깨 잘 안 돌아가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어깨가 안 돌아가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석회성 관절염 옛날에 이런 거 수술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 관절에서 석회성이라고 해서 이 완전히 돌멩이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석회가 물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주사기로 빼놓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굳을 경우에는 잘라내고 수술한 다음에 또 재활하려고 하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어깨에 무슨 회전근개가 끊어졌어요 이런 사람들도 수술 안 하고 회복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면은요 조금 쉬고 무거운 일 하지 말고 저도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헬스 나가서 하는데 조금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어깨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침 놓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어깨에 석회성, 근데 그거 오기 전에 제가 석회성 관절염이라고 하기 전에 이걸 먹었어요. 칼슘을. 아니나 다를까. 이 칼슘이 이거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침 놓고 저녁에 뜸 많이 하고 했더니 이제는 다 풀려갖고 문제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병원 다니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깨 운동은 늘 이렇게 어깨 체조 같은 거 하시도록 하고 어깨 따뜻하게 하시도록 하고 상응부 침나서 치료하는 거를 늘 기억하셔서 자극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아프면 소장경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H 주먹 쥐시면 세 번째 뼈, 네 번째 뼈 여기 사이가 이 어깨 경감뼈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관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요 여기에다 침을 놓으셔야 돼요. H1267 약관절 H12567에 침을 놓으시도록 하고요. A456에 받침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죠. 여기가 악관절에 해당이 되잖아요. 들어가고 등 들어가고 입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닫힘을 해주시는 거예요. 닫힘. 그다음에 H 1, 2, 5, 6, 7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요. 악관절 이상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자분들 이거 움직이는 이유 할 때마다 턱에서 딱딱 소리 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참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고 잘 기억하셔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H 소장인 방역. 자, 소장은 작은 창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창자를 대장, 소장 다 합쳐서 우리 몸속에서 장 건강 또 장에 있는 저것들 세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잡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유산균이 내려가서 장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 작동하는 유산균에 따라서 사람 건강 상태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여자 건강, 여자 부인과 건강도 유산균이 좋아지면 여자 부인과 질환이 치료가 된다고 해서 내니라든가 질염 같은 거 치료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 여성들한테 이로운 유산균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잇몸이 안 좋아서 자꾸만 내려앉는 사람들도 균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균 얘기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먹는 발효 음식들이 있잖아요.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발효 음식들인데 말씀이죠. 그런 거를 가능한 한 생으로 잡수실 것들을 보내거든요. 여러분들 늘 계산을 하셔야 돼요. 효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발효균들은 42도에서 48도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누룩 같은 것도 말씀이죠. 고온에서 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막걸리 만들 때만요 고두밥을 만들어서 그 누룩균을 집어넣어 갖고 집어넣기 전에 밥 온도가 40도 정도 돼야 쌀을 집어넣어요. 아니 누룩을 집어넣어요. 왜냐면 그게 더 이상 올라가면 누룩균이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막걸리 끓여 잡수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 끓여 잡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국장 끓여 잡수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국장 끓여 먹고 하면은요 당장 효모균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국장 잡수셔서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냥 정확하게 드신다면 밥도 뜨겁게 하면 안 되고 밥도 미지근한 정도에다가納豆같은 거 비벼 잡수시면 그 정도로 비벼 잡수셔야지 그걸 펄펄 뜨겁게 해서 잡수시면 건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제가 그래서 강추하는 거는 이제 돈을 내셔서 유산균 같은 거 사서 잡수시는 것도 좋은데 유산균은 이거저거를 골고루 잡수시는 게 좋겠다. 한 번은 이 유산균, 한 번은 저 유산균으로 잡수시도록 하고 장내 세균 때문에 요즘 연구 과제가 많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BS인가 거기서 실험하는 내용 보면 뚱뚱이하고 홀쭉이가 있는데 얘기가 이런 거죠. 장 검사를 하면 홀쭉한 사람, 뭘 먹어도 홀쭉한 사람들은 어떤 걸 먹어도 살이 찌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장에 보면 내장에 그 균들이 홀쭉균이 있고 뚱뚱한 사람들은 뚱뚱해지는 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취를 해서 서로들 반대로 집어넣었더니 뚱뚱한 사람들은 홀쭉해지고 홀쭉한 사람들은 다시 살이 붙게 됐다는 거죠. 우린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이 늘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살 빼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살찌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좀 몸이 마르신 분들은요, 또 평생의 소원이 살찌는 게 또 소원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장내 세균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서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요, 키 크는 방법, 뭐 이렇게 강의하면 꼭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 키 작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면 살 빼는 방법 얘기하면 살찌는 방법은 없수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세상이 다 그런 좀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뭘 잡수시냐? 그냥 집에서 안정적으로 잡수시면 좋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유산균들 그런 거 잡수시면 좋은 방법이 되고요. 뭐시오? 그 다음에 또 권하면 뭐를 권하냐면 막걸리 권해요. 막걸리. 제일 사람들은 슌다리 많이 잡수고 하는데 슌다리가 발효균이기도 하고 막걸리를 잡수셔야 되는데 막걸리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 달달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지근하게 잡수셔야 돼요. 그래도 음료니까 아무래도 시원하게 잡수셔야 속이 편안한 것 같은데 그 음료가 들어가서 위를 통과를 해서 장에 도달할 때까지 물론 충분히 온도가 대표지겠죠. 그러나 따뜻하게 잡수시면 속 안에 가서 효모 작용을 더욱 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권하는 게 뭐냐면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저거 할 경우에는 저걸 잡수세요. 미생물인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미생물 상품이 애미라고 나와 있어요. 애미. 나쁜 말이 아니고요. 사랑하다 미생물, 사랑하다 뜻의 애에 미생물의 미자를 써서 애미라고 하는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 애미는 말씀이죠.
원액이 있으면 그거에다 쌀뜨물에다 설탕 섞어서 위에 원액 조금만 집어넣으면 뭐 이제 한 며칠만 놔두면 18리터까지 돼서 그렇게 해서 확장해서 쓴다고 해서 종자 C 같은 거는 판매를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데 저거를 위생적으로 만든 게 먹는 미생물 치면 나와요. 먹는 미생물. 그래서 그거를 이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녁에 양치를 하시고 저걸로 마지막 헹굼을 하세요. 물 조금 떨어뜨려서. 그러면 치아 건강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저거는 집안에서 냄새 나는데 뿌려놓으면요 냄새가 없어져요. 쓰레기장 같은 데 뿌려놓으면요 쓰레기 썩는 악취 같은 것들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음식물 같은 거 쓰레기를 갖다 버리가 모여서 한 십몇 년 전에 저쪽 그 서북 쪽에다 구덩이를 파갖고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차를 놨는데 비가 오고 뭐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름 때 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미생물 그거를 물에다 타갖고 거기다 잘잘잘 뿌려놔요. 그럼 썩는 냄새가 안 나요. 썩는 냄새가. 그리고 겨울 지나고 봄철이 되면 땅을 파면 마시면 그게 고운 그 거름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그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생물이 집안에 무슨 쓰레기 치울 때거나 이러면 스프레이에다 뿌려갖고 화장실도 말씀이죠. 그 고질적인 악취 같은 걸 하면은요, 미생물을 물에다 해서 집 이렇게 화장실을 뿌려놓고 물을 싹 붙여놓으면요, 집에 냄새가 없어져요. 시궁창 냄새 그런 게 없어지게 되니까 저 에미를 강력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거를 뿌리시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소장에 좋고 장 건강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런 거라는데 저는 뭐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화장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교회 쓰레기장 주변이나 뭐 이럴 때는 에미를 많이 사용을 하면서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에다가 뭐 방풍하고 아니 그 뭐죠? 그 박하잎하고 계피하고 그다음에 정향하고 알코올로 불려갖고서 그 세 가지를 해 놓으니까요. 신발장 같은데 쿵쿵한 냄새 나고 하는 교회에다 뿌려놓으면요. 쓰레기 그 통 있는 데 뿌려놓으면 냄새가 거의 없어요. 물론 세균을 박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거 그렇게 한 이유는 어느 그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목적은 우리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교회 냄새가 너무 더럽게 나더래요.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 참, 그러면 되게 실망스러워요. 가슴이 아프고. 여기, 나는 이상한 분노가 있어요. 고양이 새끼가 교회 안에서 똥을 싸면요. 완전 화가 나요. 막 교회를 능멸하는 것 같고, 아이, 고양이 새끼가 말씀이 미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똥을 싸요. 미친놈. 아유, 나 지금 환장을 하겠어요. 근데, 아, 몇년 살았지만, 나이가 대여섯 살 되는데, 미친 것 같아요. 밥을 꼬박꼬박 되니까 말씀이죠. 어느 날 뱀도 잡아다나요. 예배당 앞에다. 목사님 잡아드시라고 몸이 약한 것 같다고. 쥐새끼도 몸통 다 뜯어먹고 대가리만 갖다 놔요. 대가리가 제일 맛있대요. 그거 내가 특별히 목사님 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거 잡수시고 밥 잘 주라고 그렇게 갖다 놓는다니까요. 아, 정말. 자, 소장김에 그래요. 이거 봐보세요. 새끼손가락 이거 손날 쪽으로 아프면 소장경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리해 드린 게 있는데 방 집사님 잘 정리하세요. 방 집사님 손 쓰는 사람이니까 손가락 아플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 일치가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죠. 엄지손가락에 있으면 C13에서 11까지 침을 놓으세요. 두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D1에서부터 3까지 침을 놓으세요. 세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K15에서부터 13까지 침 놓으시고요. 네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LA1에서3까지, 다섯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HA1에서부터 3까지, G15에서부터 13까지 침을 놓으시면요. 손가락 저리고 아픈 게 신기하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저기 침 놓기가 뭐하면은 압봉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손가락이 아이고 이렇게 할머니들 되면 말이죠. 손가락이 이렇게 일쭉하지 않고 이런 데가 혹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마디가 굵어지고 거기 좋은 방법은요. 그 마디마디에다 뜸을 뜨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손가락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편안해져요. 그래서 손에 부기가 있고 하면 심장이 나빠도 손에 부기가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붓기의 경우 이 붓기는 얼굴이 부으면은요, 얼굴은 심장병으로 봐요. 그다음에 손의 병은 심포삼초로 보고요. 발이 부면은요, 신장이 나쁜 거로 보고요. 전신이 붓는 것도 신장이 나쁜 거로 봐요. 이걸 가지고 추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부기 같은 게 잘 안 내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걷기 많이 하시고, 반식욕 많이 하세요. 그리고 뜸 뜨시고 하면 많이 건강해지시고, 나는 어른들 같은 경우요, 뭐, 혈압으로 쓰러졌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뜸으로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뜸이라고 생각을 해요. 뜸하고 반신욕, 건강을 위하여 너무너무 좋습니다. 심하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은퇴하고 나면 뭐예요. 저런 데로 이사 가고 싶다고. 목욕탕 가까운데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우리 집은 목욕탕이 멀어요. 차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엔 그게 귀찮지 않았는데, 그 차 타고 가고 목욕하고 나오고 한다는 게 괜히 귀찮아갖고 말씀이죠. 못 다니고 있어요. 목욕탕 가면 너무 좋은데 말씀이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있고, 자꾸만 그래요. 뜸 뜨고, 여러분들, 몸 건강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자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식사는 한 두 때 정도로만 하시고, 음식 부분에서 잡수시면, 그러면 많이 건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장님의 나오는데 저는 심 소장의 병으로 당뇨병을 저는 소장병으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쓰게 잡수시면 당뇨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주, 이게 당뇨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음식을 뭐든지 여러분들이 잡수셔서 쓴맛이 있다 그러면 이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초콜릿 하나씩 잡수시는 것도 심장마비 오는 때는 말씀이죠.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밤새 잠 못 잔 사람들의 경우 오전에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전에 초콜릿을 잡수시거나 쓴 걸 잡수시는 건 심장마비 예방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전에 한 9시, 10시 중에 커피 한 잔 잡수실 여유의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걸 잡수시면 너무너무 마음도 안정이 될 정도로 심장이 좋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우리 강의 굉장히 몇 년 동안 열심히 들으셨던 서울의 커피회사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의 경우 말씀이죠. 당신은 하루에 커피를 20잔을 잡수신다나 올해 연세가 79세 되신 어른인데 그러니까 커피를 볶고 음료를 드시고 볶은 거에 따라서 기계 개발하시고 하니까 시음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 어른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나도 커피 많이 먹었는데요. 장로님 얘기를 하면, 나는 목사님 먹은 거보다 난 50배는 더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커피가 이렇다면 내가 일바따로 죽었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커피를 너무너무 잡수시는데 그렇게 잡수시는 게 커피를 대장암 수술하시느라고 어느 때 안 잡숴보셨더니 몸이 너무너무 나빠지시더래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해서 커피를 원래대로 잡수시니까 대장암을 한번 걸리셨지만 아주 건강해지셔서 지금도 79이신데 사업 열심히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우리 교회 오면 카페 오시면 카페를 그 어른이 기계를 차려주셨어요. 커피 볶는 기계 큰 것도 주시고 커피 자동 머신, 냉동고 해갖고 이제 장로님은 거기서 내가 커피 사업이라도 할 줄 알고 했는데 내가 그걸 갖다 주셔도 안 하니까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커피숍 주인으로 나갔겠죠. 그죠? 그것도 못하고 말씀이죠.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게 없죠. 잘하는 건 그냥 예배 시간 어기지 않고 그냥 잘 지키는 거. 그거 하나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체력이 돼야 했지만 열심히 해갖고 완수를 해야지 이제 은퇴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잘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소장의 병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림이 너무
이 배꼽 및 두치 세치가 너무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마스터에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단을 할 때도 중요하게 진단을 하는 부분인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상식기의 치골이라는 뼈를 5등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배꼽을 우리가 재중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재중. 다른 말로는 신골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신골. 생식기의 치골 여기를요, 여기를 곡골혈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곡골. 일직선으로 쫙 그어갖고 말씀이죠. 5등분을 해요. 5등분을 해서 여기를 은교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성문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요거를 관원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중국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침에서 필요한 거는 요거는 필요 없어요. 은교 필요 없고요. 곡골 필요 없고요. 재중 필요 없고요. 그냥 감을 잡기 위해서요. 성문은 여기 상추의 모혈이고요. 외우셔야 돼요. 관원은 소장의 모혈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방광의 모혈이에요. 그래서 수의침으로는 여기가 A의 6, A의 5, 그 다음에 A의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소장상추의 병이 있으면 이게 부인병이거든요. 부인병이니까 어디에다 침을 놔야 되냐면 A5, 6에다 침을 놔야 돼요. 부인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소아들의 경우에도 냉이 많고 그러면 부인병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차게하면 아기들도 냉이 많아져요. 그리고 아기들도 차가우면 분비물이 많아지고 아랫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영장 가도 찬물에 오래 앉혀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영을 할 때는 따뜻한 물로 반드시 몸을 데펴서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서 나와야 아랫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들, 따님들, 손주들 키우는 분들은 절대로 몸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여기에 붙여서 더 이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영 교수님 공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동영 교수님, 사모님 고맙습니다. 결석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